이번 영상 수업에서는 보호주의 관세가 한 국가의 특정 재화 수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은 선형 수요 함수 및 공급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비디오와 아울러 아마도 수요 공급 다이어그램으로 본 무역의 이득이라는 제하의 비디오도 시청했어야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배운 수업 내용은 오늘 동영상에서 우리가 선보일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검토할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 우리 학급에서 사용했던 예입니다. 우리는 스위스의 와인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식료품점에 가보면 실제로 국내 생산 와인은 아주 소량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위스에서 구매하는 와인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남미, 미국, 호주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 와인 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표시된 바와 같이 와인에 대한 국내 수요는 10-0.6p로 나타낸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스위스에서 와인 수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와인에 대한 국내 수요는 수량축 10부터 시작하여 가격축을 교차할 때 가격은 16.67입니다. 따라서 파란색 곡선은 스위스에서 와인에 대한 국내 수요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위스의 국내 와인 공급량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위스 와인 생산자가 스위스 시장에 와인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공급 곡선의 Q절편은 우리 그래프에서 -4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의 음의 범위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절편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계산해 보면 5로 나왔습니다. -4에서 시작하는 직선이 5를 통과하도록 그린 다음에 라인을 짧게 줄여 직선이 P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린 것은 스위스의 국내 와인 공급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와인 시장은 자유무역을 위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와인의 세계 가격은 병당 6프랑이라고 칩시다. 제가 맡은 학급에서 설명했지만 스위스 와인 시장은 세계 와인 시장 전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 말은 스위스 와인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가격 수용자입니다. 스위스 소비자들은 6달러라는 세계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의 와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효과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6달러의 가격의 수평적인 세계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그래프에 그리고 있는 세 번째 선은 전 세계의 와인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왼쪽의 첫 번째 질문은 세계 가격이 6달러일 때 와인의 국내 공급량과 수요량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우리는 해당 지점들을 그래프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국내 공급량과 수요량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6달러의 가격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와인의 국내 공급량은 0.8이 되고 수요 함수에 같은 가격을 대입해 국내 수요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국내 수요량은 와인 6.4병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지점을 그래프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와인 국내 공급량은 0.8병 정도지만 국내 수요량은 6.4병 정도입니다. 이제 와인의 세계 가격이 6달러이고 국내 공급량이 0.8달러에 불과하므로 수입 와인병의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소비자의 수요는 6.4병을 원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0.8병뿐입니다. 그 말은 5.6병의 와인이 스위스로 수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해상으로 그것이 수요량과 공급량의 격차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올 질문에 대해 이미 답변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더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가격이 6달러일 때 국내 생산자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내 생산업체가 와인 0.8병만 생산하고 있고 각각 6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국내 생산자의 수입을 0.8병에 6달러를 곱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국내 생산자 수입은 4.8달러입니다. 국내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존재하나요? 여러분은 이전 수업을 통해 소비자 잉여가 수요 곡선 이하와 균형 가격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격이 6달러일 때 국내 소비자 잉여는 제가 여기서 노란색 윤곽선으로 그린 삼각형이 될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 잉여는 단순히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이 경우 수요 곡선의 가격 절편인 16.67달러와 세계 가격 6달러 그리고 6.4병이란 공급량 사이의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로 나눕니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는 영역은 37.34달러입니다. 자, 이것은 달러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결과 전체 스위스 소비자가 와인 시장에서 얻는 추가적인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이제 관세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산할 것은 스위스와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국 생산자 수입이 창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6병의 와인이 각각 6달러의 가격으로 수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외국 와인 생산자가 버는 총 수입은 33.6달러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스위스 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막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유무역 아래에서 공급량은 자유무역이 아니었다면 훨씬 감소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없었다면 국내 공급량과 수요량 산출은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가 교차하는 곳에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통해 스위스의 와인 생산자들은 0.8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5.6병의 와인을 수입하게 되므로 총 와인 소비량은 6.4병이 됩니다. 이번 수업의 다음 순서로 스위스 정부가 수입 와인에 부과한 관세 혹은 세금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소비자, 스위스 와인 생산자, 외국 와인 생산자, 스위스 정부가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 부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수입 와인에 대해 병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답하고 싶은 새로운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관세 2달러가 와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관세 혹은 세금은 이 경우에 특정 재화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또 해상으로 이것은 세계의 공급 곡선을 정확히 2달러만큼 상향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2달러 관세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세계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와인 수입업자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업자들이 수입하는 병마다 2달러만큼 상승합니다. 기존 공급 곡선과 신규 공급 곡선의 거리는 보시다시피 2달러의 관세를 나타냅니다. 이제 관세가 붙는 세계 가격은 병당 8달러와 같습니다. 이러한 스위스 내부 와인 가격의 인상은 국내 공급량의 증가와 국내 수요량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내 공급량과 수요량을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8달러를 공급 함수에 대입해야 합니다. 보다시피 신규 국내 공급량 QS는 풀이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4이므로 와인 2.4병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량은 사실상 하락할 것입니다. 신규 국내 수요량 QP는 단지 5.2병의 와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그래프의 두 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공급량과 국내 공급량, 세계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의 교차점에서 점선을 아래로 그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산정된 국내 생산자의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업체들은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 부과로 분명히 이득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병당 8달러라는 인상된 가격을 받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와인 생산자가 얻은 새로운 수입은 19.20달러입니다. 국내 와인 생산업체들은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로 확실히 이익을 볼 겁니다. 그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와인을 판매할 수 있고 게다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와인을 판매할 테니까요. 국내 소비자 잉여는 어떨까요? 앞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삼각형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노란색 윤곽선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국내 소비자 잉여 영역은 8달러의 세계 가격 이상과 국내 수요 곡선 이하가 됩니다.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높이는 가격 절편이니까 16.67달러에서 가격 8달러를 뺀 가격이 될 것이고 삼각형의 밑변은 관세 부과 후 와인 수요량인 5.2병이며 삼각형이므로 그것을 2로 나누어야 합니다. 스위스 와인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잉여 면적은 계산 결과 22.54달러입니다. 잠시 후에 기존의 소비자 잉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스위스의 와인 소비자는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적은 양의 와인을 소비하니까요. 수입량은 어떨까요?
관세 부과 이전에는 5.6병의 와인이 스위스로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국내 생산자는 2.4병의 와인을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량은 5.2병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신규 수입량은 2.8병의 와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5.6병의 와인이 생산되던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절반의 와인이 스위스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 와인 생산업체들의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외국 와인 생산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억해 둘 것은 관세 2달러를 외국 와인 생산자들이 챙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세는 정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자의 수입을 구하려면 수입량 2.8병에 와인 판매로 벌어들이는 가격 6달러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관세 부과 이후 외국 생산자의 수입이 나옵니다. 외국 생산자들은 이제 스위스와의 사업에서 16.8달러만 벌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어떤가요? 이것은 결국 스위스 정부가 부과한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 관세에서 발생하는 세수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 대상인 와인병 수량의 세액을 곱하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계산이며 그래픽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병당 2달러의 세금의 수입량은 2.8병이므로 이 관세는 스위스 정부의 5.6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겁니다. 그래프에서 이것은 내가 음영 처리하고 있는 녹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 경제는 수입 와인 관세로 어떤 영향을 받아왔을까요? 분석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이미 했던 계산과 새로운 계산을 나란히 놓고 전체 후생이 이번 관세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관세 부과 전 와인 시장의 후생과 관세 부과 후 후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와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과에 앞서 국내 소비자 잉여는 37.34달러에 달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국내 소비자 잉여가 훨씬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국내 소비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와인 가격이 8달러로 높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세 이전의 수요량은 6.4병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스위스의 국내 소비자들은 단지 5.2병의 와인을 살 것입니다. 각 와인병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생산자는 어떨까요? 자, 이젠 관세에 따른 승자를 살펴봅시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스위스의 와인 생산자인 국내 생산자들은 총 4.8달러의 수입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덕분에 국내 생산자 수입은 훨씬 더 많아졌고 실제로 14.4달러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잉여의 순손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세 이전 소비자 잉여는 37.34달러이고 관세 이후 소비자 잉여는 22.54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순손실 14.8달러와 같습니다. 소비자 잉여 손실이 스위스 국내 생산자의 수입 증가보다 웃돈다는 것을 직시하세요. 관세 부과 이후 바로 전체 후생 손실로 아어진다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 와인 생산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외국 생산자가 33.6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외국 와인 생산자들에게는 와인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업 기회이며 따라서 스위스 와인 생산자들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이후 이 수입은 대략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외국 생산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와인에 부과된 관세로 분명히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정부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는 스위스 정부의 수입 구간이 실제합니다. 5.6달러의 정부 수입이 있습니다. 창출된 정부 수입 5.6달러는 스위스 경제를 위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는 스위스에 수입되는 와인에 대한 관세가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와인에 부과한 세금이 스위스 경제의 전반적인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를 분석한 그래프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수입 와인병마다 2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는 스위스의 와인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을 완성하려면 스위스 와인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도표의 몇 개의 영역을 외곽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란 삼각형은 수입 와인에 관세 2달러를 부과한 이후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는 영역도 음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와인 가격 이하와 국내 공급 곡선 이상의 모든 면적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라색 삼각형을 나타냅니다. 정보 수입은 녹색으로 강조됩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스위스 와인 시장의 총 후생으로 포함되지 않는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있는 두 삼각형은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로 인한 사장 손실이나 총 후생 손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들면 총 사장 손실액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로 해봅시다. 우선 왼쪽 삼각형의 밑변 2.4에서 0.8을 빼면 1.6이고 높이는 $2 관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로 나누면 왼쪽 삼각형의 크기는 사장 손실 1.6달러임을 확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은 6.4에서 5.2를 빼면 1.2이고 높이는 $2 관세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사장 손실 1.2달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와인에 대한 관세로 인한 총 사장 손실 즉 총 후생 손실은 1.6에 1.2를 더하면 2.8달러라는 스위스 경제 내부의 후생 손실이 나옵니다. 수입 와인에 부과한 $2의 관세는 국내 와인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는 생산자 수입의 증가와 보라색 삼각형의 크기 증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자들이 더 많은 와인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내 와인 소비자들은 국내 생산자 잉여 증가보다 소비자 잉여가 더 많이 감소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 수입액은 총 후생 손실을 벌충하지 못합니다. 후생 손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래프 상의 두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로 $2.8에 달합니다.